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생명과학 항상성 파트고요. 수능 3점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표가는 사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C에 대한 특징과 나와있죠. 자, 일단 조건을 보게 되면 A와 C는 호르몬의 종류가 되고요. TSH거나 ACTH거나 ADH거나 이 세 개는 호르몬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특징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랑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거랑. 그럼 경우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항이뇨 호르몬 있잖아.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지도 않잖아. 그럼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X가 두 개 뜨는 거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이거는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C도 동그라미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일단은 X가 두 개 떠야 되는 거니까 B가 X가 두 개가 떠 있어야 되는 거고, B가 뭐란 이야기야? ADH란 이야기죠. 항이뇨 호르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상센 자극 호르몬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분비되고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니까 둘 다 해당되는 케이스거든. 그럼 O가 두 개가 떠야 되죠. 기흥 니은에. 그럼 O가 두 개가 뜨는 거는 C밖에 될 수가 없겠다. 이게 B에 있는 곳이 O가 되겠죠. 그럼 C는 TSH란 건 확실하다는 이야기야. 자연스럽게 A가 뭐가 되겠니?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가 되겠죠. 자, 문제를 다 풀었죠. 해석해봐요. 기역 A는 동그라미가 맞고요. 니은 B는 ADH인 거잖아.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물의 흡수를 촉진하죠. 제흡수를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경우니 ACTH가 동그라미라는 거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의 보기가 이게 되는 거고 기역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2번 그림 가는 이자의 1과 2에서 각각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에서 혈중 A의 농도에 따른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이죠. 혈액에서 세포로 빠져나가는 포도당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1과 2는 알파세포거나 베타세포다. 일단 암기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자, 인슐린은 당연히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거고요.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인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혈중 A의 농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혈중 A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정상인 복계 유입량이 같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A의 호르몬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증가하니까 정상인에서 포도당 유입량, 그러니까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의 유입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혈액에 포도당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포도당을 줄여주는 거죠. 따라서 혈중 A의 농도라는 거는 인슐린인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그럼 다 찾았죠? 문제를 파요. 자, 1.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나의 환자가 당뇨병 환자죠. A를 투여하여 A의 농도가 C3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환자도 유입량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혈당량이 당연히 감소될 수가 있겠죠. 맞는 표현이고. 디귿 정상인의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의 합성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 자, C2에서는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세포로 포도당을 넣기도 하지만 간에다가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C2일 때가 훨씬 많아야지. 글리코젠 합성량이 틀린 표현인 거지.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그림 가는 어떤 동물종의 개체에서 호르몬 X의 분비 작용이 나와 있죠. 자, 호르몬 X가 뭔진 바로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고 콩팥이 표적기관인 거니까 호르몬 X는 항이뇨 호르몬 ADH인 건 알 수 있겠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나는 이 동물종의 개체의 기읍과 니은에 각각 X의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을 주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의 변화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이라는 거는 정상이거나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됐거나, 그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둘 다 오줌 생성량이 똑같았는데 이렇게, 자, X의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이라는 거는 항이뇨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자극인 거지.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정상인이라면 오줌을 안 싸야 될 거니까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는 이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정상인이 되는 거고요. 기역이 제거된 사람이죠. 뇌하수체가 후엽이 제거된 사람이 되겠다. 변화가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요. 기역 콩팥은 X의 표적기관이 맞고요. 니은 기역은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된 개체. 자, 기역이 제거된 게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에서 정상 개체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의 삼투압이라는 거는 오줌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1은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거는 물이 많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농도가 낮은 거고, 2는 오줌 생성량이 적은 거니까 오줌이 짜다는 이야기잖아. 진한 오줌이 나온다는 거니까 오줌의 농도가 높은 게 2번이 되는 거야. 따라서 1보다 2에서 뭐가 높아야 돼? 삼투압이 높아야 돼. 틀린 표현이죠. 2에서가 더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혈중 호르몬 기읍과 니은의 농도 변화가 나와 있죠. 딱 봐도 인슐린과 글루카곤이겠네요. 여기 잘 나와 있네. 자, 일단 우리가 나를 먼저 채워보자고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은 인슐린이 관여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 과정은 글루카곤이겠죠. 자,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몸에 당이 들어왔잖아. 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농도가 증가해야 돼? 당연히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해야 되고요. 글루카곤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역이 인슐린이고 니은이 글루카곤인 걸 찾는 문제가 되죠. 문제를 봐요. 기역은 인슐린인 거니까 1의 과정을 촉진하는 게 맞고, 니은은 글루카곤인 거니까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잖아. 그 틀린 거야. 알파 세포가 돼야 되고, 디귿 혈당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당연히 높죠. 그치? T1이 섭취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높으니까 많이 나왔겠고, T2는 인슐린이 충분히 줄어들었다는 거는 포도당이 충분히 감소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네요. 5번.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시상 하부에 연결된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설정 온도가 변했다고 하네. 체온 변화가 나와 있고요. 나는 구간 1과 3 중 하나에서 일어난 자율신경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이 나타났다. 자, 나를 보시게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X가 교감신경이 되겠죠. 교감이 흥분하면 수축하죠. 그러니까 추울 때 교감이 흥분하는 거잖아. 그치? 물론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해석해 보자고. 자, 처음에는 온도가 일정했는데 뭔가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체온이 올라간 건데, 결론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자,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높지.
거기에 맞춰서 체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무슨 이야기야? 저온 자극이 들어와서 추워지니까 온도를 높이는 거야. 체온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저온 자극이 들어온 거고요. 그치? 현재 몸이 점점 온도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설정 온도를 높이는 거지. 시상하부에서.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거고. 자, 3번을 보게 되면 설정 온도가 아래에 있다는 거지. 여기보다 아래 있잖아. 그럼 온도를 설정 값이 아래 있다는 건 온도를 낮추란 이야기야. 체온을 낮추란 이야기야. 왜? 더우니까. 그래서 고온 자극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는 거야.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X에 의한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은, 혈관이 수축한다는 거는 춥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3번은 고온 자극이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니은 땀 분비량은 2에서가 3에서보다 적죠. 3은 고온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열을 빨리 발산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가 추울 때니까 추울 때가 더울 때보다 적은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춥다 덥다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디귿 열 발산량분의 열 발생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2를 보자고요. 2는 저온 자극인 거야. 춥다는 이야기야. 추우면 열을 발생을 많이 시켜야 되고 열 발산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2에서가 훨씬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죠. 1에서가 작은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그림 칸은 정상인에게 A와 B를 주었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나와 있죠. 일단 A와 B가 뭐냐면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갈 때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바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T1일 때는, 그러니까 A의 자극을 받았을 때는 혈액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혈관이 수축되었다는 이야기죠. 혈관이 수축되었다는 거는 이게 저온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물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T2 구간 B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혈관이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온 자극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돼요. 뭐 이거 푸는 거고요. 나를 보게 되면 일단 부신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는 자율신경계지. 그래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받는 거고, 시상합을 통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거잖아. TRH와 TSH를 따라가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A는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온 자극인 거니까 낮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틀린 표현이죠. 니은 이를 통한 신호전달, 교감신경이지 신경계를 통한 거는 이는 호르몬인 거니까 당연히 신경계가 전기전도로 가니까 훨씬 빠르죠. 맞는 표현이야. 나를 보게 되면 자,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호흡을 촉진하겠다는 거야. 예, 몸이 추우니까 열을 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에피네프린이 나오겠죠. 이게 혈당 증가 호르몬인 거잖아, 이놈이. 그죠? 그러니까 추울 때 이게 작동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추울 때가 T1일 거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활발한 게 당연히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네요. 7번 표는 갑상샘,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중 서로 다른 한 부위에만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는 이상 환자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2번, 3번 환자는 이 갑상샘이거나 시상하부거나 뇌하수체 전엽의 하나만 맛이 갔다는 이야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감소하는 이상 환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읍과 디귿은 티록신이거나 또는 TRH거나 TSH거나
마지막 A와 B는 정상인보다 높음이거나 낮음이거나. 그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은 호르몬 종류가 되는 거고 1번, 2번, 3번은 어느 한 곳이 맛이 같다는 이야기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나오죠. TRH가 분비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겠죠. 자,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만약에 이 시상하부가 맛이 같대. 자, 시상하부가 맛이 같으면 일단은 맛이 간 곳에는 감소만 한다 그랬으니까 TRH가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정상인 거니까 당연히 TSH도 적게 나오겠죠. 물론 티록신도 적게 나오겠죠. 전부 다 감소하겠네. 자, 티록신이 적게 나오니까 당연히 더 많이 나오라고 음성 피드백을 주면 원래는 이게 증가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상하부가 맛이 갔으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마마마 조합이 나와야 되죠. 시상하부가 맛이 가면. 자, 그런데 잘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A와 B가 공존한다는 거는 높고 낮음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뿔마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죠. B와 A가 공존하니까 여기도 뿔마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 만족 못하는 거고요. 3번은 A와 A가 두 개 있다. 그럼 당연히 A가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당연히 마지막 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이는 조합이 돼야지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3번 환자는 뭐가 맛이 간 거야? 시상하부가 맛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됐죠? 그럼 A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씩 또 세팅해봐요. 자, 두 번째는 뇌하수체 전엽이 맛이 간 환자를 세팅해 보자는 거예요. 자, 뇌하수체 전엽이 맛이 갔어. 그럼 TSH가 적게 나오겠죠. 물론 티록신도 적게 나오겠죠. 자, 티록신이 적게 나오니까 당연히 TRH는 많이 나오겠죠. 시상하부는 정상이란 말이야. 그럼 뿔마마의 조합은 이쪽이 맛이 간 거지. 뿔마마.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뿔마 뿔이니까 안 될 거고 1번이 뿔마마가 돼야 되니까 이게 마가 돼야 되고 2번이 뭐가 맛이 간 거냐면 뇌하수체 전엽이 맛이 간 거야. 1번이 자연스럽게 2번 환자는 어디가 맛이 갔겠어? 갑상샘이 맛이 갔겠죠? 해볼까? 자, 갑상샘이 맛이 갔어. 그럼 티록신이 마이너스가 뜨겠죠? 자, 티록신이 마이너스 뜨니까 TRH는 플러스고요. TSH도 플러스로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잖아. 뿔뿔마. 이게 뿔뿔마가 맞죠. 됐죠? 그럼 결론은 호르몬을 매칭해 보자는 거야. 뿔뿔마에서 마이너스가 티록신이니까 이 가운데가 티록신이 되겠네. 티록신. 그 다음 위에 거 뿔마마에서는 플러스가 TRH지. 그러면 뿔마마에서 플러스가 TRH니까 디귿이 TRH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기역은 TSH라고 찾으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해석해보자. 기역 A는 정상인보다 낮음이 맞죠. 마이너스가 A라는 거니까. 니은 기역의 표적기관, 기역은 TSH거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잖아. 그러니까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고 갑상샘이 돼야 되잖아. 틀렸다. 자, 1번 환자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1번은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있는 환자니까 이것도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8번 표가는 사람의 호르몬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죠. 이 세 가지가 잘 나와 있고 이렇게 나는 가의 특징 중 호르몬 A와 C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 C 호르몬을 매칭하자는 건데 인슐린이거나 글루카곤이거나 에피네프린이거나 자, 개수를 찾는 거거든.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인슐린을 보게 되면 이자에서 분비되고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하고요.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당연히 촉진하죠.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글루카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자에서 분비되고 혈당 조절 관여되고요. 합성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분해를 촉진하는 거니까 이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지. 자, 에피네프린은 이자에서 분비 안 되죠. 혈당 조절은 관여를 하죠. 혈당 증가 호르몬인 거니까. 그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은 하지 않죠. 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가지면 해당되는 거야. 다 풀었죠? 그러면 한 가지 해당되는 A가 뭐라는 이야기야? 에피네프린이라는 이야기고요.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세 가지가 되고 B가 두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고, B 호르몬은 인슐린이 되겠죠. 인슐린. 그 다음 마지막 C의 호르몬은 글루카곤이 되겠다. 자, 문제를 다 풀었죠. 해석해봐요. 기억 A는 에피네프린인 거잖아. 당연히 부신 속질 분비가 되는 게 맞고, 니은 A와 C, 에피네프린과 C, 글루카곤은 혈당 증가 호르몬도 맞는 표현이죠. 디귿 B와 C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모두 교감신경은 작용받지 않죠. 글루카곤은 교감이고 인슐린은 부교감인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9번. 그림 칸은 정상인에서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에 따른 기억이 나와 있고요. 기억이 일단 뭔지 모르겠네.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 니은의 변화가 나와 있어. 그럼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오줌 삼투압이거나 그 다음에 오줌 생성량이거나, 간단하죠? 내용 자체가. 칼을 보게 되면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같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 자, ADH가 높다는 거는 항이뇨 호르몬이 높아진다. 오줌을 안 싼다는 이야기지. 오줌을 안 싸게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긴 하더라도 오줌의 농도가 진할 거 아니야.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거는 오줌 삼투압이 되겠죠. 기억이 오줌 삼투압이 되겠다. 이거 찾는 문제고요. 그럼 니은은 당연히 뭐겠니? 오줌 생성량이 되겠죠. 당연히 물을 먹었으니까 오줌이 많이 나오겠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 맞고, 니은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죠? 왜 높냐면 당연히 물을 섭취하기 전이니까. 물을 섭취하면 오줌을 싸야 될 거 아니야. 오줌을 최대한 빨리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적게 나와야 되죠. 물을 먹게 되면. 그래서 T1일 때가 높은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디귿 혈장 삼투압을 말해보자. 피 속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물을 먹으면, 그지? 오줌 싸고 있지만 당연히 피가 싱거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은 T2가 작고 피가 싱거우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피가 농도가 높아지겠죠. 피가 다시 짜지는 거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T2보다는 T3가 높아야 되는 게 맞죠. 이게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10번. 그림 칸은 정상인에서 기읍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ADH의 농도가 나와 있고, 나는 이 사람에서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나와 있죠. 자, 기읍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이거나 전체 혈액량이거나. 근데 우리가 기호로 뭐 줬죠. P고 V로 줬다는 거는 느낌에 P가 압력이고 V가 부피잖아. 그러니까 혈액량이 부피니까 아마 가가 혈액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가 삼투압이 될 것 같은데, 뭐 풀어봐요. 일단 나가 훨씬 보기 편하죠. 왜 편하냐면
갈증 정도가 증가한다잖아. 왜 증가하겠니? 자, P2 다시 말하면 이 니은이 뭔지 모르겠지만 니은의 변화량이 플러스가 될 때 같이 증가한다.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는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할 때 느끼는 거지. 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피가 짜다는 이야기잖아. 물이 부족하니까.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피가 짜지는 거니까 그때 갈증을 계속 느낀다는 이야기지. 니은의 변화량은 혈장 삼투압이다. 이걸 빠르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뭐겠니? 혈액량이 되겠죠. 전체 혈액량 해석해보자. 자, 혈액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전체 혈액량이 증가, 변화량의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증가했다는 이야기거든. 자,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피가 양이 많다는 이야기야. 피의 양이 많다는 거는 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빠르게 오줌으로 배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게 맞죠. 오줌을 빨리 싸야 되니까 물을 배출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일단은 가가 혈액량, 나가 삼투압이다. 이거 찾는 문제가 돼요. 자, 보기 봅시다. 기역은 혈장 삼투압이 아니고요. 전체 혈액량이 되는 거야. 니은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물의 재흡수량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당연히 많죠. V1일 때 뭐가 많이 나오는데 ADH가 많이 나오잖아. ADH라는 거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디귿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과 P2를 비교하자는 거야. 야, P2가 갈증이 되게 심한데 오줌을 싸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갈증이 적을 때 오줌을 싸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래서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은 건 당연한 거죠. 상식을 안 벗어나죠. 우리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가 느끼는 그대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네요. 11번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체온 조절 과정과 혈당량 조절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뭐 그림에 잘 나와 있고요. 매칭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호르몬 A와 C는 인슐린이거나 티록신, 갑상센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일단은 혈당량 감소 호르몬이잖아. 호르몬 C는 당연히 인슐린이겠죠. 인슐린. 내분비샘 C는 이자가 되겠고요. 이자에 정확하게 말하면 베타 세포가 되겠고, 자, 인슐린이 나오게 하는 신경 기작은 당연히 부교감이겠죠. 부교감 신경이고, 그 다음에 털세운금, 인모근이라 하죠. 수축하고 혈관 수축하는 그 신경은 교감이잖아. 이건 교감으로 쓰시면 되겠고, 자,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 당연히 티록신이겠죠. 티록신이 되겠다. 그럼 호르몬 A는 TSH가 될 것이고, 시상하부에서 가는 거는 TRH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분비샘 A는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고, B는 갑상샘이 되겠죠. 자, 문제 다 찾았죠? 문제 풀어봅시다. 기역 A는 뇌하수체 전엽이 맞고요. 니은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털 세운금이 수축하니? 아니죠. 털이 섰다는 거는 추울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털 세운금이 수축하려면 추워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자,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교감신경은 또 아니죠. 기역은 교감이고 니은은 부교감인 거잖아.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죠. 12번 그림 칸은 정상인에서 혈중 ADH 농도가 나와 있고, 농도에 따른 기역이 나와 있고요. 나는 이 사람이 X를 섭취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나와 있는 거야. 자, 기역이라는 거는 오줌 생성량이거나 오줌의 삼투압 중 한 개고, X는 물이거나 소금물이다. 한번 찾아봐요. 자, 가를 보시게 되면
자, 혈중 ADH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뭔가 모르겠지만 기억이 감소하잖아. 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는 오줌을 안 싸게 하는 호르몬이거든.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다, 오줌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기억은 바로 알 수 있다. 오줌 생성량이죠. 오줌 생성량이라고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나를 보자고요. 나를 보게 되면 X를 섭취했는데 갑자기 오줌량이 확 줄었어. 왜? 오줌을 싸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몸의 농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거든. 몸의 혈장의 농도가 매우 높아졌다. 뭘 먹었다는 이야기야? 소금물을 섭취하셨네. 따라서 소금물을 먹었다. X가 소금물이야. 자, 다 풀었죠? 보기 봐요. X 소금물 맞고,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C1과 C2를 비교하자는 거야. C1, C2. C1은 오줌이 양이 많다는 이야기잖아. 오줌이 많이 싼다는 이야기는 오줌의 농도가 낮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작다는 이야기고, C2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C2가 커야 돼. 틀린 표현이야. 디귿 혈장 삼투압은 1과 2를 비교하자는 거야. 당연히 2는 소금을 먹었잖아.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2에서 훨씬 몸이 짠 거지. 혈장 삼투압이 높아야 돼. 그래서 구간 2가 더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